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저주 주술만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저주 주술을 터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제가 저주주술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제가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아주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저도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뭔가 개인적인 경험,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익힌 주술은 사실 퇴마예요. 퇴마. 네. 뭐 악령이나 잡귀나 터주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제가 가장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퇴마이기도 합니다. 저주 주술을 할 때 종종 보는 악령이나 귀신들, 영가들, 또 귀신 들린 고양이라든가 이런 확률보다도 퇴마를 할 때 가장 많이 귀신을 보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생 그 나이로 돌아가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그 당시는 대부분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뭐 부모님들이 뭐 월세 살고 또 전세 살다가 작은 집 자기 마련하고 또 작은 집 마련했다가 너무 좁으니까 이제 집을 넓혀가는 진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게 큰 꿈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그 자기 집 갖는 거 포기하는 분도 많은 거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 때우더라도 내 집 장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저축의식과 그게 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어렴풋한 정확한 좋은 기억으로는 진짜 수제비도 정말 많이 먹었고, 그리고 국수, 라면 이거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래 그 운동장이 노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영양 부족으로 노랗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어렵게 해서 내 집 장만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부모님한테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이제 뉴스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굉장히 괜찮은 집이 나온 거예요. 그 집은 은행에서 소유하는 집이고요. 또 국가 정책상 굉장히 또 잘 지어진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은 보통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냐면, 그 동네는 좀 업타운이에요. 좀 잘 사는 동네. 우리는 이제 좀 약간 밑에 있는 동네에 있었고, 이제 밑에 있는 동네에서 갑자기 업타운으로 딱 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돼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진짜 집이 괜찮았어요. 대추나무도 큰 거 심어져 있고, 감나무, 밤나무, 그 다음 이런 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대추라든가 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돈 주고 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대추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큰 쌀포대로 한 3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3포, 3포. 이거 대추를 말리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대추를 쌓아놓고 먹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대가 화단이 되게 커가지고 거기다가 막 텃밭도 일구고 막 수박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딸기도 심어서 막 재배 먹고 각종 상추라던가 뭐 고추 등등 이거 굉장히 막 되게 컸어요 화단이. 그러니까 그 제 방에서 창문 열면은 숲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진짜. 굉장히 그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장독대 옥상 방이 2개나 있고 뭐 거의 뭐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뭐 그랬으니까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화단이 크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집 주변 한 바퀴 돌면은 숨이 차요. 그런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좋죠 듣기만 해도. 근데 헐값에 나온 이유가 뭘까? 첫날 이제 이사를 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 방충망이 있잖아요. 방충망에 다 구멍이 주먹 크기만큼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찢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뭐 소문에 따르면은 뭐 터조신이 뭐 따라올 수 있게끔 뭐 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창문에 있는 방충망이라는 방충망은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게 좀 되게 특이했고, 나중에는 이제 왜 그게 뭔지를 알았지만 제 나이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나이에 제가 무슨 주소를 알고 뭐 무속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엄마가 가끔 맛있는 거 사주면은 신날 그런 철부지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주술적인 좀 특별한 존재이긴 했던 것 같아요. 유독 저는 첫날 이사를 가서 그 방충망에 생긴 큰 구멍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짐을 풀고 대충 정리를 하고 이제 첫날 밤 이제 대충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저는 첫날부터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집은 사방이라 복도처럼 돼 있어가지고 집을 한 바퀴 단장을 달아서 삥 둘러볼 수 있는 그 구조예요. 화단에서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화단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그 복도처럼 통로가 돼 있어요. 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담이 높아서 밖에서는 안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머리가 금발인 식인종처럼 보이는 큰 괴물 같은 그런 귀신이랑 그 다음에 깡말랐는데 날렵하고 머리가 검은색으로 산발을 한 긴 머리 장발에 산발을 한 한복을 입은 남자가 식칼을 들고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나중에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 귀신들이 막 3-4명이 쫓아오는데 막 그 큰 담장을 넘어가고 막 골목길로 도망다니고 막 날아서 막 옥상까지 갔다가 막 진짜 막 거의 빛의 속도로 도망다니는데 그 귀신들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식인종 같은 그 금발머리 그 귀신한테 집 앞 골목에서 잡혀서 이제 내리눌러지는데 제 어깨를 확 물어 뜯어 먹더라고요. 그때 저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성격이라 같이 이제 어깨를 뜯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검은색 장발의 그 조선시대 그 오래된 옷을 입은 그 남자 귀신은 집 밖으로는 못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고 거의 매일 밤 꿉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14-15년을 그 집에서 살면 아니죠. 거의 한 17-8년을 살면서 그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밤 귀신들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는데 부모님이 왜 이사를 가지 않았느냐. 사실 이제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부부싸움을 집중하는데 바쁘셨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어린 아들이 말하는 악몽에 시달린다, 가위 눌린다, 이거는 신경 쓰이지 않는 거죠. 일단은 딱 봤을 때 건강하고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땡인 거죠. 그렇지만 뭐 악몽에 시달린다, 가위 눌린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대체로 이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막 가정적이지 않고요, 권위적이고 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당한 게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뭐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뭐 제가 매일 밤 가위 눌려요, 귀신 묶어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나지 않고 성적 때문에 혼나지 않고 회초리 안 맞으면 다행이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살았던 때였죠. 뭐 숙제 다 했냐 이런 게 무서웠지. 네, 어쨌거나 그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시달렸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고3 정도 되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어느 순간 그 꿈을 좀 자주 안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 눌리는 게 이제 그렇게 점점점 횟수가 줄어들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은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지금 보면은 그 집은 귀신이 바글바글 됐던 집인 것 같아요. 매일 밤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우리 이제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은 그 당시는 이제 목조로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마루라는 게 있어요.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요. 밤만 되면은 그냥 이 나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때문에 트득 소리 나는 게 아니고 걸음걸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낮에는 따뜻하니까 나무가 이제 뭐 건조해졌다가 밤에는 이제 습기 때문에 이게 팽창되면서 드득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습도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능성을 높이 두는 거죠. 그래도 발걸음 소리는 도저히 합리화가 안 되더라고요. 매일 밤 이 거실 마루 바닥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한참 고등학생일 때 성적에 민감할 때 막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그 성점수 이런 거 민감할 때라,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부모님이 감시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새벽에도 문을 확 열어보고 그걸 매일 밤 한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닫고 좀 있으면은 누가 싹 문 앞에 와서 진짜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을 열고, 거의 뭐 잠에 들기 전까지 항상 문을 열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소름이 확 끼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성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더 진학이라던가 대학교 입학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귀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귀신일 거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죠. 나를 믿지 못하고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이제 뭐 덩치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점점 성인이 돼가는 그 과정에 자꾸 왜 엿드느냐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말이 좀 그렇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분쟁이. 지금 돌아보면은 그 악령이나 잡귀들, 악귀들 이 자라낸 게 가족들 간의 그 불화를 부추기는 게 특징이거든요. 귀신 들린 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싸웁니다. 겁나게 싸워요.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나를 누군가 감시한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도 형제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기억입니다. 즉 증언해줄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악령이 깃든 악령이 이 장악하고 있는 집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형편이 피면서 건물을 헐어버리고, 왜냐면 자꾸 이제 귀신 들리고, 저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감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 살다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건물을 허물고 집을 짓기로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온 가족이 매일 밤 가위에 눌리고 벌어가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고 바닥까지 깊이 파버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5층짜리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 이사를 갔는데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고, 또 그게 이제 매일 밤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막 뭔가 특히 밤에 막 거실이라던가 뭐 이런 데 누가 걸어다니는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럼 웬만하면은 좀 불행하다 싶기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이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잘못하면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저희는 다들 이제 막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바빴고, 귀신을 신경 쓸 그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사단이 났는데, 새로 집을 지어서 인테리어도 밝게 하고 외부도 밝게 하고 최대한 집을 잘 지었어요.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집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짜리 건물을 딱 올렸는데 악귀들이 장악하고 있는 터는요, 어떤지 아세요? 처음 1년은 집이 환했어요. 막 햇빛도 잘 들고 막 밖에서 보면은 막 주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거기가 이제 업타운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 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뭐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사는 동네였어요. 다들 막 부러워하고 집 잘 지었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악귀가 장악하고 있는 터는 1년, 2년, 3년 되면은요, 신기하게도 집안이 어두컴컴해져요. 그리고 건물 외관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색깔을 보면은 밝은 색인데, 딱 사람들로 사진 찍어 놓으면은 밝은 색인데, 사람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햇볕이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지나면 어두운 기운이 싹 전체적으로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한낮에도 집안이 어두컴컴해지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악몽이 다시 3년 정도 되니까 다시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새벽에 한밤중에 거실에 누가 걸어다니는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어느 집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맨 꼭대기층에 사는데 옥상에서
그 쇠구슬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 이게 자꾸 들리고 뭔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요 한번 올라가 보시는데,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쇠구슬도 없고 유리구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굴러다닐 만한 게 아예 없고 끓이는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뭔가 막 끌리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100% 거기는 사악한 악령이 장악을 하고 있는, 통제를 하고 있는 저주받은 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집에서는 끊임없이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요. 결국엔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도 죽었어요. 그리고 풍지박산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위층에 사람이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뭐 위층에 아무도 없이 여행 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막 쇠것을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거기는 웬만하면은 빨리 나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특단의 방식으로 이제 제가 19살에 처음으로 퇴마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건물을 올리기 전 사람이 악령의 빙의가 되면은요, 평소에는 얼굴이 하얗고 조그맣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도요, 악령의 빙의가 되면은 얼굴 크기가 일단 2배로 될 정도로 커져요. 그리고 진짜로 그 검은 핏줄이 밀어 올라가고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진짜로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닌 걸로 변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머리가 산발이 돼요. 힘이, 그리고 평소와 한 5배는 더 세집니다.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 나이가 한 7살이었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7살 맞다. 초등학교 1학년이네요. 일찍 들어갔으니까. 그때 학교 앞에서 키우는 병아리를 제가 이제 사서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제 동물들을 좋아해가지고 병아리 몇 마리를 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 안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좀 건강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성체가 되기 전 이제 약간 애매하게 생긴 그 중간 닭, 이제 그 중간 닭 정도 되는 이제 크기가 됐을 때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때도 조그만 화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끼 닭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 세대는, 지금은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하지만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연탄을 아궁이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보온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연탄을 갈려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연탄을 갈아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연탄불을 주무시기 전에 한번 갈아줘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따뜻하게 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탄을 딱 갈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실수로 병아리 목을 밟은 거예요. 근데 병아리는 아니고 이제 성체가 되기 전 그 약간 막 깃털이 세게 자라고 그런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닭 크기인데 목이 밟힌 거예요. 뒤꿈치에. 그러면 보통 죽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닭이 이제 파드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제 미안해서 걔를 이제 안방에 데려왔어요. 아랫목에 따뜻한 데 놔두고 담요를 깔고 위에 놔뒀죠.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치유 능력이 강해요. 그때가 12시 반 정도 한 12시 넘었을 겁니다. 엄마가 이제 닭 목을 보니까 납작해진 거예요. 밟혀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새끼 닭이 죽을 것 같다 하셔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제 어루만져주고 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고통이 막 이렇게 팔을 떨고 있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대니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그 목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때 제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7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만지면 죽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닭이 안 죽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되게 신기하셨죠. 그렇게 하기를 한 새벽 5시까지. 근데 이제 어린 7살 박이 애가 밤을 샌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새벽 5시 정도 넘었을 때 이제 눈이 감겨 있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정도면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옆에 쓰러져 잤죠. 나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쓰다듬는 거를 멈추고 한 5분 정도 안 돼서 그 닭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뭔가 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테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악령의 빙의가 되면 사람의 얼굴이 진짜로 이상하게 변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뭔가 독이 오르면, 제가 이제 늘 저주대행을 수락을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원한이 사무친 상태에서 죽으면은 원한귀가 됩니다. 그 원한을 풀고 마음속에 증오심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한 맺힌 게 많을수록 원한귀가 돼서 정말로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장소에 발이 묶인 것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저주식을 대행할 때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선행을 하는 거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원한을 풀어줘서 그 의뢰인이 나중에라도 마음속에 원한이, 증오의 감정이 사라지면서 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장점 하나가 있고, 2번째는 제가 쓰는 이 저주 주술이 강령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령하는 시간이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저주터에 있는 원한귀를 인용에 불어넣고, 그 다음에 이 원한귀가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서 마무리를 해요. 의뢰하신 분들한테는 마무리 부분을 좀 주로 보내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집중하기 때문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치우기 전에, 정리하기 전에 이제 대체로 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한에 사무쳐서 원한기가 된 그런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의식으로 인해서 원한을 풀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원한을 풀면서 그 저주 대상은 저주를 받고, 이 원한귀는 승천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저주대행을 의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선행을 한다고 전상을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미 확인을 했고,
그 이후로도 뭐 강아지가 목이 밟혔을 때, 왜냐면 한밤중에 이 아궁이에서 연탄을 가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머니가 동물들을 가끔 많이 밟으세요.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근데 어쩔 수 없죠. 잠자다가 이제 나가서 연탄을 가시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보일러를 바꾸면서 이제 그런 일은 사라졌는데, 초반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시는 그 시기에는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도치 않게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악령의 빙의화된 분을 제가 어떻게 퇴마를 했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부적을 태우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그때는 부적이 뭔지도 모르죠. 그 19살 나이에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 신내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일반이죠. 근데 그 경희대학교 응급실이에요.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 간호사들도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힘이 엄청 세고 신기한 거는 침을 엄청나게 뱉어요. 병원에서는 막 속수무책인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컨저링이란 영화에 보면은 왜 악마의 빙의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전에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그때 교회도 안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종교 자체가 없었을 텐데, 그냥 그분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막연한 기도.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신기하게도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19살에 한 번, 20살에 한 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뭐 퇴마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다급해 보였고, 그리고 왠지 내가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퇴마를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저는 제가 영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을 자주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모든 귀신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영환자라고 소개할 수는 없어요. 아마 진짜 영환자는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모든 귀신들 다 눈으로 보겠죠. 근데 저는 가끔 보는 거기 때문에 영환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좀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소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 삶에 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막연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집터에 대한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집에 터가 안 좋으면 허구한 날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여기 망가지고 저기 망가지고 막 계속 뭔가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막 자주 쏟아지고 뭐 보일러 터지고 막 아니면은 막 연탄 아궁이가 고장이 나고, 뭐 지금은 이제 연탄 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연탄 가스 중독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스 보일러 수리 때문에
AS 기사를 부르면 AS 기사가 가스통을 싹 일부러 열어놓고 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전 가족이 막 질식사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 그 악령이 지배하는 집은 그 악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또 모여들어요. 재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어떤 괴담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험주의잖아요.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거를 항상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사를 하실 때 집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미신적인 부분을 유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요. 100% 실제 일어난 생생한 경험담이고 언제든지 입증이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거기 살지 않기 때문에 집 주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 집 주소를. 그 집에서 나온 지 이제 30년 정도 돼가는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도깨비가 득실거리고 귀신이 아주 그냥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집 두 개 주소는 지금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싹 돋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집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 집에서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막 풀리지도 않고 막 가족들 원래 화목했던 집인데 막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은 집터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가족끼리 막 싸운다고 무조건 집터 탓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또 가족들 특성이나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성격 차이로 막 싸운 경우가 있지. 무조건 집터의 탓으로 돌 수는 없는데 원래는 화목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변했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원래는 막 예를 들면은 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뭐 바람 피는 거 없고 그냥 티격태격 맞아툼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사하고 나서 가정의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집이 점점 어두컴컴해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증상이 막 발생하면 거긴 터가 문제인 거예요. 터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게 어딨냐, 미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직접 경험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미리 경험하는 방법은 흉가 같은데 한번 텐트 치고 한번 하루 주무셔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거기서 텐트 치고 매일 밤 잠을 자보세요.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한 일주일 정도는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수십 년, 꽤 많은 10여 년,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제가 수련하는 시간이 또 있었고 또 목숨 건 그런 구도자의 여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술적인 구체적인 주술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내림 받은 분은 뭐 신엄마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수를 받잖아요. 뭐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속 영어 무구들 점수 받고 막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좀 유일무이하다? 그럴 정도로 그냥 홀로 혼자서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던 끝에 완성된 주술이라 아마 일반 무당들하고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로지 제가 쓰는 주술도 검증 요 그런 어떤 원리의 섭리에 근거해서 완성된 거라, 또 제가 하는 방식을 무당들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게 제가 사용하는 주술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종종 하면 이 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주술 처방전을 이제 써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집안의 사진을 이제 받아서 처방전 써줍니다. 근데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 생활 습관 중에 뭐 옷을 걸어놓는 그 방식, 어디에 걸어두는지 등등 이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걸려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악귀들을 초대하는 그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습관들이 많아요. 문에다가 옷을 절대 걸지 마세요, 여러분. 현관문, 집안, 하여튼 문짝에는 옷을 절대 걸지 마세요.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내용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또 그랬던 실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연락처는 항상 오픈이 돼 있잖아요. 이 퇴마나 이런 것들은 제가 큰 돈을 받지 않고도 많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이제 아직 은퇴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은 3만 원대로 저렴하게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마 받아보시면은 무속인들의 어떤 때려 맞추기식 그런 처방 말고요, 정확하게 문건으로 작성된 주술 처방전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이제 해법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고 계신다면 아마 결국에는 가족 중에 누가 죽어 나가야 끝이 나는 그런 슬픈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우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제 주술은 과학적인, 왜냐면 과학과 주술은 결국은 하나예요. 제가 최근에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주토에서 이제 이 영가들의 얼굴을 이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이 잡아내 주잖아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끔 돌려보는데, 과학이 됐던 주술이 됐건 어쨌거나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테크닉이라든가 뭐 이런 과학적 기술, 지식, 이게 다 이 신이 만들어낸 지식 아닙니까? 인간이 뭐 신과 별개로 뭔가를 창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주술은 결국 하나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요. 과학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예전에 목격했다 이 정도의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잡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현상이죠. 오늘은 얘기를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겪었던 실제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어가실 때 조금이라도 작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